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나면 이 뒤쪽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바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그럼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항목이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했었던 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했잖아요. 그럼 시그모이드 함수는 결과가 뭐가 나오나요? 자, 보시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0 아니면 1,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는 0에 가까운 또는 1에 가까운 어떤 그런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어떤 입력이 막 들어오면 여러 개의 입력을 서메이션 해가지고 시그모이드 함수를 딱 통과시키면 얘가 이제 1 아니면 0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답이 true 아니면 false, 이거 맞아 틀려 이러는 것들 판단할 때, 그런 도메인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실제 도메인이 어떤 도메인이 있느냐 하면 답이 앞쪽에 같이 true, false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세 가지, 두 가지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세 가지가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가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표현한 건데, 멀티노미얼 같은 경우도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은 내부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답이 세 개예요. 답이 세 개인데 얘가 그 중에 하나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한 개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 틀린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앞쪽에 어떤 데이터가 쭉 들어온 거예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대답은 오렌지, 딸기, 포도, 이 데이터는 뭐 어떤 주스가 있는데 그 주스의 성분, 화학적인 성분, 뭐 칼슘이 얼마 들었고 나트륨이 얼마 들었고 뭐 이런 데이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쨌든 데이터가는 있었고 이거는 뭐 있었다고 치고, 그랬을 때 답이, 지금 이제 답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거니까, 자, 답이 얘를 봤더니 얘는 오렌지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으로 한번 쳐보시죠. 사람이 이렇게 주스를 마셨어요. 주스를 마셨는데 주스 안에는 오렌지하고 포도가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주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주스를 마셨더니 얘는 오렌지도 맞고 포도도 들어있어, 또 안에는 두 개가 들어있어. 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를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안에 만약 그 안에 오렌지가 들어있던, 포도가 들어있던, 그러니까 주스인데 주스 안에 오렌지와 포도를 사실은 섞어놨어요. 그랬는데 오렌지를 뭐 80% 섞어놓고 포도를 한 20% 섞어놔서 사람의 맛을 보고 이 사람은 대답을 이거는 오렌지가 많이 들었고 포도가 조금, 어쨌든 오렌지와 포도는 섞여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으면 대답을 무조건 한 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는 오렌지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면 딸기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면 포도라고 대답하는 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생긴 거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앞쪽에서 넘파이 설명드릴 때 넘파이 연산 방법, 연산을 한번 해볼 때 왜 저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 형태, 얘가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이제 이때 사용할 때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답이 두 개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스를 딱 마셔봤더니 이 안에는 오렌지도 있고 포도도 있어.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오렌지나 딸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근데 얘는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물론 복잡하게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는 잘 말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해놔도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일단은 생각해서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 맥스까지 하고 나면 멀티 레이블을 잘 조합을 해보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접어놓고, 자, 지금은 멀티 클래스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네트워크상에서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데이터가 1, 2, 3, 4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1, 2, 3, 4가 있었을 때 이제 결과물이 나와요. 이 결과물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아웃풋을 중간에서 W와 B, 지금은 제가
여기에 실제로는 B가 하나씩 붙어 있죠. 근데 예, 편의상 제가 이거는 뺐습니다. 뺐고 어쨌든 인풋 펑션이죠. 그죠? WX 플러스 B 가지고 지지고 볶아요. 볶아 가지고 답을 2, 6이라고 이쪽에다 내놨어요. 내놨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는 결국은 답이 세 가지인데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그죠? 그럼 얘를 확률로 보실 수도 있어요. 확률로 보는 관점인데 오렌지일 확률이 1이고 딸기와 포도일 확률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리니어한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6, 2가 나올 수도 있지만 20, 60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를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면 확률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일 확률은 얼마, 예일 확률은 얼마. 그래서 다 합쳤을 때 이 데이터들의 합은 1이 나오는 거예요. 1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는 러닝을 하는 중간 단계 또는 거의 끝난 단계에서도 실제로는 답은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끝에서 100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출력을 한번 해보면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 얘가 1 확률이 0.8 이게 0.8 딸기 0.1 포도 0.1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1이죠. 그죠? 그래서 대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그런 함수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데이터는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는 원래 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학습에서 그렇게 되게 만들자는 거기 때문에 1, 2, 3, 4라는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지고 볶아서 2, 6이 나왔는데 얘를 그러면 전체 1 안에서 표현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방식 어떻게 쓰시면 돼요? 2 더하기 6분의 2와 2 더하기 6분의 6이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답이 얼마가 나오나요? 8분의 2와 8분의 6이잖아요. 네, 계산기를 제가 살짝 켰는데요. 8분의 2와 8분의 6을 계산해 볼게요. 8분의 2와 8분의 6은 얼마가 나오냐면 0.25와 0.75네요. 그죠? 0.25와 0.75. 예, 이게 0.25와 이게 0.75. 그러면 얘가 0.25고 얘가 0.75예요. 그죠? 그럼 두 개 합치면 1이고, 즉, 2를 요 위에 거를 오렌지라고 생각하고 요 밑에 거를 딸기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게 오렌지 네트워크, 요게 딸기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의 노드라고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러면 오렌지 동그라미일 확률은 오렌지 동그라미에서 0.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딸기 동그라미에서 0.75가 나오니까 이거는 딸기일 확률이 높네. 그래서 얘는 딸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을 왜 이런 복잡한 수식을 쓰냐는 거죠. 소프트맥스가 요 수식이 이건데 처음에 저걸 보면 저게 왜 저렇게 복잡하게 쓰냐는 거죠. 복잡한 함수를. 그리고 여기에 익스포넨셜 써요. 2의 몇 승 이런 거 막 써요. 그러면 이 2가 도대체 왜 꼭, 그럼 여기 2를 왜 꼭 쓰냐? 로그 쓰면 안 돼? 2 왜? 그러니까 자, 그것들을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0.25인데 예를 들어 얘는 리니어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의 데이터들이 막 이상한 다른 값으로 막 바뀌어버리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에 20이나 60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런데 20 더하기 60 해서 전체는 80분의 20과 80분의 60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0.25, 0.75입니다. 똑같이 0.25, 0.75예요. 80분의 60과 80의 20 해보면 얘도 0.25에 0.75잖아요. 그죠? 그러면 0.25에 0.75 값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얘는 25%, 얘는 75%가 답이 될 텐데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 하면 2하고 6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얘가 2라고 대답하고 6이라고 대답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이 예일 확률과 예일 확률이 사실은 차이가 보면 4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20과 60 사이에서는요 40이 납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예일 확률과 예일 확률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둘 다 똑같이 25% 75% 데이터를 나왔다. 왜냐하면 이것에 원본 소스 어디에서부터 이 숫자가 왔냐는 거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원본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 인풋 펑션 가지고 계산을 한 그 값이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것과 이 2라는 숫자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데이터의 의미가 녹아 있어요. 그죠? WX 플러스 B로 공간을 트랜스폼 시킨 그 데이터의 결과가 녹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방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앞쪽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 앞쪽에 제가 퍼셉트론 하면서 제가 이 개념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어쨌든 이 데이터, 이 2라는 숫자는 단순한 2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녹아 있는 거예요. WX 플러스 B라는 그 함수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하고 6이라고 나왔을 때 이 둘 사이가 다를 경우는 4 정도의 차이밖에 없지만 얘는 40 정도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는 둘 다 똑같이 0.25, 0.75를 만들어내니 최종 결과물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를 쓰느냐 하면 소프트맥스를 쓰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소프트맥스가 뭐 하는 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수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아마 좀 친해지셨을 거예요. 지금 수식을 많이 안 보셔서 안 친해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친해져 보죠. 다시. 자, 여기에 시그마 붙어 있으면 그냥 이제는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합치는데, 자, 이 수식만 보면 돼요. 익스포넨셜 x를 합니다. x승이죠. x고 i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전부 다 이의 x승을 계산해서 밑변에다가 다 더하는구나. 더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YK의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익스포넨셜 X하고 거기에 K가 들어가는 거죠. K는 인자입니다. X 밑에 적혀 있는 거예요. XK예요. K 인자. 그랬을 때 즉 K 값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2를 2의 2승 XI는 첫 번째 데이터니까 이 다음에 요 XI에 2가 들어가겠죠. 숫자 2가 들어갈 거니까 2의 2승. 그죠? 그리고 얘는 2의 6승. 그래서 2의 2승. 이거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2의 2승 더하기 2의 6승분의 2의 2승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익스포넨셜 그래프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 이게 0승은 1이니까 그죠? 여기를 통과하는 1을 통과하는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값이 커지면 Y축으로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X축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위쪽으로 확 올라가는 겁니다. 데이터 값이 결과 값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2의 2승과 2의 6승을 계산해 볼게요. 2의 2승과 2의 6승을 7.38하고 403, 403으로 할게요. 403. 2의 2승은 7이고 403입니다. 그러면 7 플러스 403분의 7과 7 플러스 403분의 403이잖아요. 확실히 달라지라는 거라는 걸 아시겠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0.017과 0.98이 나오죠. 그러면 0.017과 0.9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6일 확률은 98%고 2일 확률, 즉 오렌지 확률은 0.017이라는 거죠. 0.017에 0.982.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결과가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두 개를 확 분리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70하고 40을 해도 아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프트맥스라는 그 개념은 뭐냐 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일단은 얘를 분리를 확 시키겠다는 겁니다. 분리를 확 시켜서 예일 확률과 예일 확률을 나누겠다는 얘기.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하고 근데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자꾸 되새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가면 막 헷갈립니다. 제가 나중에
멀티 레이블을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멀티 레이블링 그 러닝을 할 텐데, 러닝을 할 때 소프트 맥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답은 3개였어요. 원하는 답은 3개인데, 자, 소프트 맥스를 통과시키면 어쨌든 이 3개의 답의 합은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어떤 값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데이터가 한쪽은 그러니까 답이 맞을 확률이 높은 놈인 쪽이 0.98 이런 식으로, 적으면 확 떨어져서 0.017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소프트 맥스. 그죠? 소프트 맥스로 계산하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 안에서. 그죠? 그래서 소프트 맥스를 먼저 통과시키면 결과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가지고 앞쪽에서 했던 것처럼, 그 중에서도 크로스 엔트로피 개념은 뭡니까? 그 중에서도 만약에 정답, 최종적인 네트워크가,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지금 러닝하고 있는 네트워크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0.175가 0.98이 나오는데, 사람이 나중에 제시한 정답, 학습을 해야 될 목표지죠. 목표, 타겟이 되는 목표점은 1,0라고 했으면, 여기에 1,0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1이기 때문에 0.017과 1의 1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라 값은 크로스 엔트로피 가지고 에라를 계산하면 4.07이 나옵니다. 그런데 0.982 답이 0, 1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날아가 버리죠. 신경을 쓰지 않은 겁니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데이터의 엔트로피가 낮은 방향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3만도를 줄이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데이터에다가 계산하겠다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0.982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0.018밖에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1하고 거의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러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점점 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방향으로 이 앞쪽에 러닝이 W와 B 값들이 러닝 되어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소프트 맥스가 없는 상태에서 6.2를 크로스 엔트로피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 나중에 에러 값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를 제외하고 여기 6만 가지고 여기서 에러 값 계산해 보시고, 로그 값 씌워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값 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만큼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일 때, 이쪽일 때 벌을 줘서 더 막 확 러닝 시키게 하는 그런 값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프트 맥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정확하게는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개념들은 다 이해가 됐을 거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